요즘 연속혈당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인슐린 조절을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속혈당 측정 패턴을 이용한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오태정이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은실입니다.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당뇨교육 간호사 백영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홍은실 교수님께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지 않을 때에도 인슐린이 소량씩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기 위한 기저인슐린을 한번 투여하게 되고요. 식사를 한 이후에는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초속효성 인슐린을 매 식전 투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선 기저인슐린 조절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저인슐린은 주로 공복 시의 혈당, 즉 취침 전부터 아침 기상시까지의 혈당 변화를 보고 조절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저녁 식후 4시간째부터 그 다음날 아침 식전 혈당까지 혈당이 평평하게 유지되고 또 혈당폭이 50 미만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저인슐린을 올리거나 낮춰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이 경우는 취침 전 혈당이 목표에 들지 않았지만 다음날 아침 식전 혈당은 목표에 들어간 경우로 자는 동안 혈당이 100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침 전 혈당이 목표에 들어갔다면 다음날 공복 혈당은 저혈당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기저인슐린 용량은 조금 과량이 투여됐다고 볼 수 있겠고 기저인슐린을 감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선생님 환자 교육하면서 비슷한 사례들 좀 공유해 주실까요? 예전에는 자가혈당 측정을 할 때에만 혈당 수치를 알 수 있어서 기저인슐린 용량을 과하게 투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이 보편화된 요즘은 혈당 패턴을 볼 수 있어서 불필요하게 기저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회 인슐린 치료를 시작할 때는 기저인슐린과 초속효성 인슐린을 50%씩 배분해서 용량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저인슐린보다는 초속효성 인슐린 필요량이 더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속혈당 측정 패턴과 또 전체 인슐린 요구량에서 기저인슐린 요구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기저인슐린 용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저인슐린을 높여야 되는 경우를 좀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기저인슐린 용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저녁 식후 4시간째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다음날 공복 혈당이 목표 혈당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저인슐린 용량이 부족한 경우로 기저인슐린을 10%씩 증량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녁 식후부터 아침 혈당까지의 패턴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지 팁을 좀 공유해 주실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녁에 고단백질 또는 고지방식을 먹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저인슐린을 높이는 것보다 초속혈성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해야 합니다. 결국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혈당 변동이 큰 제1형 당뇨병이나 유병 기간이 긴 제2형 당뇨병에서는 공복 혈당 측정만으로 기저인슐린 용량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연속 혈당 측정의 HB 리포트를 참고하면 밤사이에 혈당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저인슐린 용량을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를 교육하다 보면 다양한 밤사이 혈당 패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영 선생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 사례 중에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취침 전 초속혈성 인슐린을 투여 없이 간식을 섭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저인슐린 용량을 증량하기보단 초속혈성 인슐린으로 조절해야 하지 야간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새벽 현상을 나타내는 혈당 패턴인데요.
이러한 새벽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주입 속도를 감량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새벽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러한 인슐린 펌프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식전 인슐린을 잘 조절하는 것이 진정 인슐린 고수가 되는 길인 것 같은데요. 이상적인 식후 혈당 패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혈당과 식후 4시간째의 혈당 차이가 30 이내가 되도록 유지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혈당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초속혈성 인슐린의 기본 단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초속혈성 인슐린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배경은 선생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탄수화물 개수에 따른 기본 단위와 식전 혈당에 따른 교정 단위를 이용해서 식전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을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속 혈당 패턴을 보고 탄수화물 개수와 또 교정 개수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패턴은 식후 4시간째 혈당이 목표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이 과잉된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반대로 식후 4시간째에도 혈당이 높아서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전 인슐린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탄수화물 개수는 1단위의 인슐린이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섭취할 탄수화물의 양을 탄수화물 개수로 나누어 투여할 초속효성 인슐린의 용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패턴에서 위와 같이 식후 4시간째의 혈당이 목표 이하라면 1단위의 인슐린이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개수를 좀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반대로 식후 4시간째의 혈당이 목표 이상이면 탄수화물 개수를 낮춰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환자 개개인별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에 따라 탄수화물 개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인에게 맞는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이 일지를 적고 또 그에 맞춰서 전문 영양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용량을 본인에게 맞게 교정해 나가다 보면 혈당 조절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정 개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탄수화물 개수를 제대로 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연속혈당 측정기에서 혈당이 280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도 하기 전에 식전 혈당이 높게 나오면 정말 난감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교정 개수를 이용하여 교정 용량을 구하신 후 추가로 투여하시면 되는데요. 교정 용량이 제대로 투여되었을 경우는 식후 4시간 혈당이 그림처럼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고요. 교정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후 4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그림처럼 높은 상태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 개수를 낮춰서 교정 인슐린 용량을 증량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량과 현재 혈당값만을 고려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고기는 배불리 먹고 밥은 3분의 1밖에 섭취하지 않았는데 취침 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탄수화물 개수가 적절히 조정된 상태에서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많은 음식에 한해서만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면 추가로 초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인슐린 용량을 100%로 잡았을 때 지방 섭취량이 40g 이상인 음식을 드시게 되면 식전에 인슐린을 100% 투여하고 식후 2-3시간쯤에 30에서 35%의 인슐린을 추가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단백질이 40g 이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신다면 식전에 115에서 120%의 인슐린 용량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책자 2장을 보시면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많은 식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속효성 인슐린 좀 더 잘 사용하기 팁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식후 혈당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번 인슐린 용량 부족,
2번 높은 당질 지수 음식 섭취, 3번 매우 빠른 식사 속도, 4번 인슐린을 너무 늦게 투여한 경우. 정답은 그 전에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 혈당 패턴은 식후 한두 시간째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시간째 혈당이 목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용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식후 한두 시간째 혈당이 높으면 식전에 맞은 초속효성 인슐린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요. 오히려 인슐린을 너무 늦게 투여하거나 높은 당질 지수 음식을 섭취하였거나 혹은 음식을 너무 빨리 섭취하였을 때 이러한 혈당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혈당 패턴을 보일 경우는 어떤 문제를 또 찾아봐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너무 이르게 투여했거나 당뇨병성 위장애가 있어 탄수화물 흡수가 느린 경우나 저탄수, 고단백, 고지방 식사 시 나타날 수 있는 혈당 패턴입니다. 연속혈당 측정의 꿀팁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추세 화살표입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연속해서 혈당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재 혈당이 오르고 있는지 또 내려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데요. 이런 화살표까지 감안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인슐린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신의 혈당 패턴에 따른 조절법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